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갈 건데, 자, 인터셉터 검색 한 번씩 해 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인터셉터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좀 시킬 거예요. 자, 간만에 그림판이 좀 나왔는데, 이게 우리 컨트롤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저가 있다. 그러면, 조금 개념은 다르긴 하지만, 이 색깔의 네모 하나하나가 우리 거 컨트롤러 안에 있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doAdd일 수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리스트, 아니면은 뭐 디테일 이런 식으로 좀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 사용자가 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내요.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을 누가 받아요? 컨트롤러가 직접 받죠. 예를 들어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뭐 USR에 아티클에 doAdd라고 하면서 파라미터를 넣어서 요청을 보냈다. 그럼 실제로 이 doAdd라고 하는 컨트롤러 안에 있는 URL 맵핑, 리퀘스트 맵핑에 걸려있는 그 부분이 실제로 doAdd 내 건데 내가 일해야지 하고 얘가 그걸 찾아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doAdd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로그인 검증하고요. 그쵸? 로그인 검증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는 로그인 검증 필요 없고 디테일도 필요가 없는데 여기가 doDelete인데 만약에 사용자가 요청을 doDelete라고 보냈다. 그럼 얘도 이 요청에 대해서 doDelete가 직접 받겠죠. 받아서 뭐예요? 로그인 검증하죠. doModify도 마찬가지고. 자, 공통으로 필요해요. 로그인 검증. 그러니까 모든 기능에 다 필요한 건 아닌데 꽤나 많은 곳에서 로그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JSP 아티클 매니저 때는 적용사항이 없었는데 JDBC 아티클 매니저까지만 생각을 해봐도 이 역할 누가 해주고 있었어요? 아니요. JDBC 때는 세션을 우리가 만들어서 쓰긴 했지만 그걸 가지고 검증하고 있던 곳이 컨트롤러로 가기 전에 앱이라고 하는 애가 이 앞에 서서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는 상황일 때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했어요. 그럼 얘가 그 명령어를 보고 판단을 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 있죠. 은행에 와서 칼국수 한 그릇 주세요 하면 너 돌아가. 이런 거. 그리고 은행에 와서 저 현금 인출하러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일로 가세요. 뭐 대출 받으러 왔어요. 신분증 챙겼어요? 안 챙겼는데요? 돌아가. 이런 거. 앱이 하고 있었죠. 그쵸? 자, 이 앱이 했던 이런 역할을 우리가 인터셉터라고 하는 애를 사용해서 적용을 시킬 겁니다. 자, 인터셉터. 네. 죄송한데 저 에어컨 좀 끄면 안 돼. 너무 추워가지고. 네. 자, 우리가 인터셉터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할 건데 이 인터셉터는 어떤 의미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인터셉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는 가로채다예요. 네. 얘는 가로채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인터셉터 그 의미로 이 의미랑 같은 의미거든요. 뭘 가로채요? 그렇죠. 요청을 가로챌 겁니다. 컨트롤러가 직접 받고 있던 요청을 인터셉터라고 하는 친구가 컨트롤러보다 앞에서 요청을 가로챌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해야 되는 것들을 수행한 뒤에 원래대로 넘길 겁니다. 자,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인터셉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인터셉터라는 걸 우리가 처음 오늘 이제 얘기가 나와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검색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보시면 지금 인터셉터라고 검색을 했을 때 스프링 하면서 인터셉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긴 지금 스프링이라고 밖에 다 안 나왔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스프링부트 인터셉터가 있어요. 자,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인터셉터랑
스프링 부트에서 사용하는 인터셉터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똑같은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고 쓸 건 맞는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스프링 부트 하고 있죠. 스프링에서 인터셉터 쓸 때는 설정할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뭐 빔 팩토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건드려줘야 될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스프링 부트는 그런 설정들조차도 우리가 직접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인터셉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검색해 볼 때 뭘로 검색해야 돼요? 스프링 부트로 해야 돼요. 스프링으로 인터셉터를 검색하고 따라 하다 보면 우리가 생판 처음 보는 설정 파일들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스프링 부트는 애초에 그런 애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명확하게 잘 인지를 하시고 검색을 할 때도 웬만하면 그 게시글이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면 스프링 부트에서 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글이 없나 먼저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프링 부트가 도저히 안 나올 때는 그때는 이제 스프링 거 참고하면 돼요. 왜냐면 검색을 했는데 진짜 안 나온다? 그럼 스프링 부트에서 별개로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서치를 할 때도 구글링을 할 때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스프링 부트니까 스프링 부트의 인터셉터라고 검색을 하셔야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결국 같은 기능인 건 맞는데 설정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인터셉터는 이런 기능을 할 거다 라는 거를 먼저 안내를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RQ 이 친구가 인터셉터를 사용하게 되면 제가 최종적으로 이걸 향해 갈 거다 RQ를 아예 한 번에 만들 거고 그거를 뒤에서 그냥 가져다가만 쓸 거다 라는 상황까지 바로 가진 않겠지만 꽤나 유용해지는 상황까지는 갈 거예요. 인터셉터랑 접목이 된다면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데모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패키지를 demo.interceptor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before action interceptor라고 지어줄게요. 이것도 지금 당장 따라 하시려고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올려드리는 거 가져다가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신 다음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우리가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역할을 할 거야. 어노테이션 달았죠. 서비스는 서비스 역할을 할 거야. 어노테이션 달았고요. DAO는 래퍼 역할을 할 거야 해서 y바티스에서 제공하는 래퍼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자, 지금 이런 인터셉터들은요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답니다. 이 컴포넌트는 사실 우리가 한번 달아보긴 했었어요. 언제 했냐면 y바티스를 접목시키기 전에 DAO한테 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로 바꿨기 때문에 큰 의미를 이제 그걸 못 봤었는데 이 컴포넌트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노테이션에 아예 달리지 않으면 스프링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냥 일반적인 아무런 그게 없는 그냥 클래스일 뿐이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VO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우리가 쓰려고 만들어 놓은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알아서 관리해 주지 않아요.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런 인터셉터는 일종의 도구로서 우리가 이런 기능을 하나 정립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스프링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런 어노테이션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상속을 하나 받을 겁니다. 근데 그냥 상속이 아니라 임플리먼트죠. 그럼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페이스. 여기서 상속받을 인터페이스는 핸들러 인터셉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을 겁니다. 자, 이 핸들러 인터셉터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 인터셉터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으면 인터페이스는 100% 순도 100%짜리 추적 메서드로만 이루어진 그런 클래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았다라는 건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였죠, 원래.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필요한 걸 오버라이딩 해서 쓸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전에 인터페이스를 다뤄볼 때에는 인터페이스의 메서드가 있는데 상속을 안 받은 게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상속을 받는 건 필수였어요, 아예. 근데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받으면 돼요. 자, 그 종류 중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이거 두 개만 알면 돼요. 근데 이거 두 개 중에서도 우린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자, 얘 뭐라 그래요? 이름 뭐예요? 프리핸들러죠. 프리핸들. 얘는 뭐예요? 포스트 핸들. 자, 얘 설명 보세요. 컨트롤러에 진입하기 전에 실행이 된대요. 그리고 반환값이 true면 컨트롤러로 진입을 하고 false면 진입을 안 한다.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판 예시. 만약에 은행에 와서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이러면 얘가 리턴을 false를 남기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컨트롤러로 넘어가지 않고 돌아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뭐 대출 받으러 왔어요. 신분증 있어요? 가져왔어요. 그럼 이쪽 창구로 가세요. 그러면 뭘 리턴하면 된다? true. 이렇게 사용하는 게 프리핸들이다. 포스트 핸들 얘는 뭐예요? 뭐라고 해요? 자, 이 말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컨트롤러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포스트 핸들이라는 걸로 인터셉터를 만들어 놓으면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는 거는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JSP한테 일을 넘기기 전에 그 인터셉터가 일을 할 거야 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되는 시점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던 거는 컨트롤러로 가기 전에 애초에 요청을 뺏어서 앞단에서 로그인 검증 같은 거 해주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써야 된다? 프리핸들을 써야 된다. 자, 얘네들도 뭐 설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부분들이고 우리는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자, 프리핸들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이 프리핸들은 핸들러 인터셉터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예요. 추상 메서드로. 그럼 우리가 오버라이드 해서 써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버라이딩을 하는 방식은 얘가 갖고 있는 메서드 이름을 똑같이 써주는 거, 파라미터 받아오는 게 그게 있었으면 똑같이 써주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 우리 얘가 갖고 있는 게 이름은 프리핸들인 걸 방금 구글링에서 봤지만 정확한 모습은 모르잖아요. 그럼 얘 들어가서 여기서 프리핸들이 어딨지? 이렇게 찾아보고 여기 있네 하고 이거 가져가면 불편하지 않아요? 이것도 상당히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여기 Alt Shift S 눌러보시면 이거 우리 예전에 봤죠? toString도 써봤고 constructor도 써봤고 getter setter도 써봤고 그 창이에요. Alt Shift S 단축키를 외우기가 힘드시면 커서에 우클릭 소스 하면 이게 그거예요. 자, 여기 안에 override slash implement method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얘를 눌러보시면 이 핸들러 인터셉터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뭐 쓴다? 프리핸들. 그럼 내가 쓸 거 선택하고 OK 눌러주시면 그냥 오버라이딩해서 만들어줘요. Alt Shift S 다음에 여기 override slash implement method. 이런 기능들은 이제 툴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이긴 한데 안 쓸 이유가 없죠. 얼마나 편해요. 알아서 이런 파라미터까지 다 세팅해주고 심지어 이런 익셉션 예외 처리에 관련된 것까지 다 해주니까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리턴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혹시 이름을 프리핸드를 닫히지 않고 컨트롤 스페이스로 작동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요? 이렇게 해도 프리핸드
이렇게 해도 똑같네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는 이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거라 이건 근데 뭐 취향이겠네요.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을 해야 우리가 빠뜨리는 게 없을 거니까 뭐가 됐든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before action interceptor라고 하는 친구 하나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근데 얘만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이제 얘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해준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를 진짜로 제대로 인식시켜 주려면 한 가지 설정을 더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거고요. 패키지를 config라고 지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iweb mvc configure라고 지어줄 겁니다. 이거 지금 따라서 안 만드셔도 돼요. 자, 얘는 웹 MVC configure라고 하는 애를 상속받을 거예요. 근데 이 상속받는 애랑 내가 만드는 클래스랑 이름이 똑같아 버리면 조금 헷갈릴 수 있고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름에 그냥 my를 붙인 것 뿐입니다. 실제로 이 친구를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implement 웹 MVC configurer 얘를 상속을 받아줄 거고요. 그리고 얘는 어노테이션을 configuration 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뭐 내가 필요한 걸 상속받고 이런 어노테이션을 달고 이런 것들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요. 이런 거 외워서 하지 않아요. 저도 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야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수업 준비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웹개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아있는 걸 사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네. 얘한테 물어봐야죠. 스프링 부트 인터셉터. 그럼 다 알려줄 건데? 굳이 머리에 넣을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그리고 얘네가 내부적으로 어떤 동작을 하는데, 그것도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얘가 어떤 일을 하는 애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고, 거기서 중요한 것들은 뭐고, 빠뜨리면 안 되는 것들, 주의해야 될 것들은 뭐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어디에 넣어야 되고, 이런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용법 위주로만 익히시면 된다는 거죠. 절대로 외울 필요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설정이에요, 설정. 컨피그라는 건 설정이잖아요. 컨피규레이션, 그리고 컨피규어러 이런 거 다 설정 관련된 그 역할을 수행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비퍼 액션 인터셉터라고 하는 친구를 제대로 인터셉터 역할을 할 수 있게 그거에 대한 설정을 해줄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애고요. 그래서 이 안에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변수가 타입이 before action interceptor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걸로 만들죠. constructor using build. 그리고 얘만 지워주면 이거 뭐 한 거예요? 일단 생성자죠. 클래스랑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 생성자. 이 생성자에서 내가 갖고 있는 필드 파라미터로 받는데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필드에 파라미터로 받은 변수 값을 넣겠대요.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것까지 붙이면 기억이 나시려나? 이거 의존성 주입, 생성자 주입. 우리 컨트롤러 서비스에서 이미 하고 있던 거, 이런 거, 이거 한 거잖아요. 자, myWeb MVC configure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다가 before action interceptor라고 하는 클래스를 의존성을 주입시켰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객체를 만들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의존성을 주입하는 코드로 객체를 직접 만들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하겠다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거 옛날에 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생성자가 하나일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의존성 주입해야 되는 이 생성자가 하나일 때 이때는 이 오토 와이어드가 생략이 돼도 얘는 생성자 주입으로 봐준다 이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써놓으면 헷갈릴 거니까 그냥 항상 달아주자 라고 일단 했었죠. 자, 그냥 의존성 주입한 겁니다. 쓰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밑에서는 자, 얘도 사실은 저 웹 MVC 컨피규러에 있는 건데 여기에 add interceptors라고 하는 이 메서드 얘를 오버라이딩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민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add in 하고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니까 또 나오네요.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이 친구를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원하는 걸로 바꿀 거예요. 기본 제공되고 있던 거 바로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로 바꿀 건데 자, 얘한테는 레지스트리 이 레지스트리는 여기 있는 애죠. 얘한테 add interceptor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할 거고 이 안에다가 의존성 주입 완료된 변수 before action interceptor라는 변수 넣어줄 거고 그리고 이 뒤에 add pass patterns 라고 하는 애를 넣어줄 겁니다. 얘는 이름만 봐서 뭐 하는 애 같아요? 패스는 무슨 뜻이에요? 경로죠. 우리 컨텍스트 패스 이런 얘기 했었어요. 패스 경로. 패턴은 경로의 모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dd는 추가죠. 경로의 모양을 추가한다. 어떤 경로들을 이 before action interceptor가 걸러줄 건지를 여기다가 정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얘는 모든 요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언어에서 에스터리스크는 모든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all의 의미. 그래서 슬래시 별별 그냥 슬래시 뒤에 모든 뭐가 오든 다 얘가 걸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before action interceptor는 우리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 얘가 먼저 한번 판단을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뒤에다가 하나 더 할 겁니다. 여기는 exclude pass patterns 라고 넣어줄 거예요. 얘는 add pass patterns랑 어떻게 다를까요? exclude 뜻이 뭐예요? 제외시키다. 그러면 이 exclude pass patterns로 적어준 이 경로에 대한 요청은 제외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요청에 대해서 얘가 막을 건데 먼저 볼 건데 그 중에 이렇게 들어온 애들은 빼고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빼줄 애들은 리소스는 정적인 애들이잖아요. 우리가 CSS 이런 거 보관하려고 만들어 놓은 폴더였죠. 그럼 얘네들은 굳이 검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정적인 애들이니까. 그 안에서 뭔가 로직을 수행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불필요하게 얘까지 검사하지 마. 얘는 빼고 나머지 모든 거 해. 라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설정을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실까요? 그냥 철저하게 사용법 위주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진짜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데? 라는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임포트 정리 한 번만 해주고 노란색이 아까부터 계속 좀 거슬려가지고 얘는 아직 이게 있으니까 자 우리 before action interceptor에 가서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찍어 볼게요. 그리고 이것만 해놓으면은 확실하게 구별이 잘 안 갈 거라 컨트롤러에 가서 뭐 리스트도 상관없지.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이걸 지금 출력문을 두 개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프리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컨트롤러로 요청이 넘어가기 전에 먼저 비포 액션 인터셉터가 거른다고 했죠. 그럼 비포 액션 인터셉터를 봤을 때 진짜 컨트롤러보다 먼저 탔다면 이 출력문이 찍히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인터셉터 실행됨 나오고 나서 컨트롤러 실행됨이 나오겠죠. 그거 실제로 눈으로 보려고, 얘네들이 진짜로 그렇게 동작을 했는가 눈으로 봐보려고 찍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코드로 와서, 코드란다, 페이지로 와서, 자, 저는 지금 리스트에다가 저걸 걸어놨으니까 리스트로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보내는 이 순간, 엔터를 치는 이 순간 일단 리스트는 나왔어요. 근데 콘솔 창 잘 보시면 어때요? 진짜 인터셉터 실행됨이 먼저 찍혔죠. 모든 요청에 대해서, 리소스 관련된 요청 제외 모든 요청에 대해서 비포 액션 인터셉터 너는 먼저 프리핸들이라고 하는 거 너는 실행해. 근데 사실 프리핸들도 MVC 컨피규러가 정한 게 아니라 비포 액션 인터셉터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MVC 컨피규러는 요청에 대한 설정을 해준 거고, 그럼 실제로 그 요청에 대한 처리는 비포 액션 인터셉터가 하는 건데, 얘가 출력문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하고 컨트롤러로 일을 넘겼기 때문에 얘가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 얘가 출력이 됐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실래요? 얘는 그냥 이걸로만 보죠. 자, 저 지금 이거 지운 다음에 엔터 쳤어요. 인터셉터 2번 실행됐죠? 이거 왜 2번 됐어요? 그러니까 요청이란 얘기가 맞다라는 걸 한 번 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루트로 보냈어요. 컨트롤러가 이 요청을 받기 전에 인터셉터 실행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터셉터 한 번 된 겁니다. 그리고 얘가 요청을 그 다음 받았어요. 받았더니 리다이렉트를 한대요. 그럼 얘는 또 컨트롤러한테 요청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 전에 누가 한다? 일을? 인터셉터가 한다. 그래서 얘는 2번 찍힌다. 상황 이해되시죠? 우리가 전에 배우고 넘어왔던 것들을 앞으로 더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또 한 번씩 확인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눈으로 찍어보면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가 인터셉터라고 하는 걸 처음 적용을 시켜봤고, 여기서 뭔가 일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진짜 컨트롤러로 요청이 넘어가기 전에 얘가 뭔가 일을 하는구나, 진짜 얘가 일 처리를 하긴 하는구나 라는 것만 일단 눈으로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로그인 안 했어? 너 나가. 로그인 하고 와. 이것도 할 수 있고, 로그 아웃 하고 와. 또 할 수 있고. 그렇겠죠? 그 상황에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 애들로 경로 잡아주면 되고, 로그 아웃을 해야 되는 애들은 로그 아웃 해야 되는 경로로 이걸로 다 추가해주면 되잖아요. 이 안에서 이 add pass patterns, exclude pass patterns, 얘네들은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 이거 또 쓸 수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뒤에 계속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로를 지금 여기는 모든 경로라고 잡아놓은 건데, 모든 경로가 아니라 필요한 경로들이 딱 정해져 있다. 필요한 경로들만 골라서 add pass patterns에 넣어주면 그 경로들을 진짜 걸러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돌려놓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인터셉터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직 더 많은 얘기를 못했는데, 이거는 이것까지만 하죠. 현재 우리가 비포 액션 인터셉터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얘가 하는 일이 아직 없잖아요. 여기다 출력문 찍어보니까 정상적으로 일 처리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걸 아직 넣어 놓은 적이 없어요. 이 친구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여기서
RQ 객체를 만들고요. 여기서 RQ 객체를 어딘가에 저장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RQ 객체를 매 순간순간 만들 게 아니라 앞단에서 하나 만들어 놓고 만들어져 있는 그 객체를 가져다가 사용할 거다 라고 했던 그런 과정. 근데 이것도 일단 여기서 한 번만 만들지언정 어차피 꺼내 쓰려면 그러니까 지금 코드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긴 해요. 좀 더 뒤로 가야 이제 그런 것마저도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긴 할 건데, 일단은 객체 자체는 여기서 한 번에 만들 거예요. before action interceptor에서. 그러면 얘가 객체 만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RQ 객체 만들 때 뭐 필요해요? 요청. 지금 그 요청에 대한 정보 누가 갖고 있어요? 리퀘스트. 애초에 프리핸들이라고 하는 애가 이 요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애잖아요. 그걸 넣어서 RQ 객체를 만들 거다. 자, 근데 만드는 것만 했다고 모든 곳에서 이걸 갖다 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곳에서 접근이 가능한 친구가 누가 있어요? 리퀘스트. 요청은 컨트롤러에서 그냥 붙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해봤던 방식, 리퀘스트에 set, 어트리뷰트로 우리가 방금 만든 이 RQ 객체를 넣어놓는다면 컨트롤러에서는 RQ 객체를 매번 만들 게 아니라 요청에 들어있는 RQ 객체를 꺼내 쓰기만 하면 되겠네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before action interceptor를 일단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친구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 이제 로그인 관련된 검증을 하기 위한 인터셉터는 또 만들면 돼요. 그냥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인터셉터는 여러 개 만들어도 됩니다. 그 여러 개 만든 걸 여기다가 여러 개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RQ 객체를 before action interceptor 컨트롤러보다 먼저 실행되는 이 친구가 RQ 객체를 직접 만들 거고, 그때 필요한 요청에 대한 정보는 얘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넘겨줄 거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RQ 객체 만들어낸 다음에 리퀘스트 다시 요청에 세팅해 놓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컨트롤러에서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낼 게 아니라 리퀘스트에서 get attribute로 키를 넣어서 꺼내면 된다. 근데 이거 오브젝트니까 RQ로 평변환만 해주면 된다. 그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RQ.get login member ID 이런 거 다 똑같이 쓸 수 있다. 객체를 매번 만들면 매번 만든 만큼 그 메소드가 끝날 때 얘가 사라지겠죠. 근데 애초에 before action interceptor에서 한 번 만들어 놓고 그 만든 애들을 요청에 담았으니까, 담고 나서 저 프레임들 끝나면은 그 RQ 객체는 사라졌어요. 이미 RQ 변수는 단지 요청에 사라지기 전에 백업을 시켜놓은 거죠. 요청 안에다가. 그럼 우린 요청에 포함되어 있는 그 RQ 객체를 여기저기서 필요한 곳마다 꺼내서 너 이런 정보 갖고 있지, 내가 필요해, 꺼내, 값 쓰고, 필요해, 꺼내, 값 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에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내일 수업에서 이제 실제로 로그인 검증이나 이런 것들까지 좀 같이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커밋을 남기도록 할게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